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문자열 중간에 주석 기호가 있을 때 주석 기호를 분리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토큰을 분리해내는 테스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 A, B, C, 그 다음에 주석 기호, 그 다음에 D, F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크롬 로그 창에서 보면 A, B, C라는 토큰, 그 다음에 시작하는 주석 기호 토큰, 그 다음에 D, F라는 토큰, 이 세 가지를 아주 완벽하게 잘 분리해냈습니다. 이렇게 잘 분리해낼 수 있으면 아주 해피하게 파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말하지 않은 약점이 숨어 있어요. 이 약점을 좀 극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좀 바꿔볼게요. 이 부분을 AAA, 펑크, 펑션, BBB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앞에는 AAA라는 문자열이 있고 중간에 펑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BBB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열이고, 이 문자열에서 우리가 펑션이라는 걸 한번, 펑션이라는 예약어를 구별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펑션이라는 그 예약어를 등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AAA 펑크, 그 다음에 펑션, 그 다음에 BBB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냐? AAA 나오고 펑크 나오고 그다음에 펑션 BBB 이렇게 나와서 마치 펑크가 기호인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명백한 오류죠. 이런 오류가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A부터 AAA 이렇게 나가서 FUNC 쪽에서 오면 F로 시작하는 우리 기호가 있죠. 우리가 사인트리로 체크를 해서 F로 시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U로 시작하는 거 있고, FUN으로 시작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FUNC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약어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FUNC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에 F, 그러니까 FUNC, F로 시작하는 예약어는 없죠. 우리는 펑션이라는 예약어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UNC, F로 시작하는 기호는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렇게 기호가 없는 상태에 오면 여기 액션 4에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어디를 타게 되어 있느냐면 이 부분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트리를 체크를 해서 사인 스트링을 대입해 봐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FUNCF 이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전에 FUNC까지를 current sign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tokens에다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선택한 FUNC라는 current sign을 마치 토큰인 것처럼 여기다 넣어놓고 지나간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여기 FUNC function BBB는 아예 집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FUNC F까지 가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가? 그 다음에 U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UNC, TION, BBB는 예약어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AAA, 펑크, 그다음에 펑션, BBB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가 FUNC까지 와서 FUNC F에서 만약에 이것이 예약어가 아니다라고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FUNC는 기호로 파악하면 안 돼요. 기호로 파악하면 안 되고 그냥 토큰으로, 일반 토큰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 F가 왔죠. F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요 F에서 이것은 기호가 아니다 라는 걸 F에서 판단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판단하고 나면 이 F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기호인지 아닌지를. 근데 이 F는 그것만 판단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F는 앞에 FUNC에 대한 판단만 해주고 자기는 판단도 안 한 채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UNC, TION, BBB만 판단을 하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펑션이라는 제대로 된 예약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까지 일단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포문 있죠. 이 포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포문을 한번 돈다는 건 뭐냐면, 선형적으로 문자열을 지금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맨 처음에 있는 A부터 맨 끝에 있는 B까지 차례대로 한 번만 순회함으로써 모든 걸 해결한다. 자, 이런 게 포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자열 순회, 우리가 영상 아주 파서 만들기 첫 번째 영상에서 전제로 삼아왔던 원칙인데, 단지 한 번만 순회를 해가지고 문자열을 분리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약어가 만약에 아까처럼 FUNC까지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FUNC까지는 예약어가 맞고, 근데 FUNC F가 되니까 예약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FUNC F에서 시작한 요 F는 사실 뒤에 예약어를 구성하는 그런 문자열 중에 일부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분위기는 좋았죠. 그다음에 U, N, C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건 예약어의 일부니까 낭만적인 어떤 예측으로 가면 이게 펑션이랑 맞아서 이거는 예약어로, 그러니까 기호로 판단될 수 있겠다라는 예측까지는 좋았거든요. 아주 기분 좋은 예측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F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으로 가는 길목에서 F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는 얘는 펑션의 일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어두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FUNC까지 왔을 때는 뒤에 펑션일 수도 있어, TION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희망이 있지만, 그 다음에 F가 나와버려가지고 얘는 이미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이 FUNC는 뭐예요? 그냥 기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애죠. 그냥 토큰인 거죠. 그러니까 이 F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FUNC까지는 다 아니고 그냥 FUNC 그 다음에 나오는 FUNC TION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FUNC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F가 아니었으면 이 처음에 F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U부터 판단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U부터 뭔가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사인트리에다가 이걸 한번 넣어봅시다. UNC라는 기호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예약어로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F로 시작했으니까 FUNC TION의 일부인 FUNC까지 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아니네 하면서 여기서 끊고 뒤를 보기 시작하면은 지금 UNC라는 거는 그 F 다음에 나오는 UNC는 기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자로 시작해서 그것이 가다가 예약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났을 때는 마땅히 앞으로 돌아와서 애초에 시작한 것보다는 다음 칸부터 다시 시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순환 구조를 이루는 건데, F에서 다시 F로 돌아오는 순환이 아니라 F보다 한 단계 앞선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 약간 이제 나선형인 거죠. 저는 정확하게 순환이라기보다는 나선형 구조를 띠는 건데, 이 나선형 구조,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개념을 할 때는 포문 같이 전형적인 알고리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문을 되돌아가는 게 가능한 구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while문입니다. while문을 쓰는 거예요. while문을 쓰면 포문을 되돌아가는 게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주석을 잡아보고요. 그래서 이 포문을 일단 while문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에서 일단 true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요. 그 포문에는 여기서 let i를 선언해 줬잖아요. i하고 lmt까지 다 선언을 해줬는데, 이것을 포문이 아니라 그냥 위에다가 선언을 해줍니다. let i는 0. 그다음에 이번에 lmt에는 그다음에 let lmt는 스트링의 길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i 뿔뿔 i가 증분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상태에서 돌리고 만약에 i가 lmt보다 크거나 같으면, lmt보다 만약에 같다, lmt-1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포문하고 지금은 거의 같은 상태예요. 포문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while문으로 들어왔죠. while문은 여기가 true인 이상, 이 조건절이 true인 이상은 계속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i가 증분하죠. 그럼 i는 하나씩, 이게 돌 때마다 하나씩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i가 어느 날 돌다 보니 lmt,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보다 하나 적은, 그죠? 그 LMT보다 같거나 커졌어요. 이게 원래는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while문을 쓸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 무한 루프가 계속 돌 수가 있어요. 무한 루프가 계속 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반 그 서버에서 코딩하는 일반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그 운영체제에서 따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쪽에 무한 루프를 돌더라도 다른 뭐 프로세스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스레드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웹 환경은 모노 프로세스의 모노 스레드예요.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에 있는 한 스레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while문을 돌려가지고 자칫 무한 루프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메모리가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while문을 쓸 때는 언제나 좀 과도하다 싶을 때는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거나 크면, 혹시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유로 LMT-2를 점프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위에서 코딩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LMT-1보다 컸을 때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돌면 요 LMT-1과 같으면 여기서 이제 Y문을 나오게 되니까 이 Y문이 제대로 도는지 콘솔을 한번 찍어볼게요. 넘버 Y문 안에 숫자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AAA, 펑크, 펑션, 그 다음에 BB까지 나왔네요. 마지막 하나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LMT가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AA, 펑크, 펑션, BBB 이렇게 제대로 나왔죠. 자, 이렇게 하면은 포문하고 완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완전히 똑같은 우리가 while문을 만든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완전히 포문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CHR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AA, 펑크, 펑션, BBB 제대로 나왔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쪽 작업 영역에, 이 작업 영역에 그동안 해왔던 액션 4를 여기다가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AA, 펑크, F, 이거는 지금 여기 UNC 때문에 좀 헷갈렸고요. 자,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AAA, 펑크, 펑션, BBB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이 액션4는 그 포문에 최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while문으로 바꾼 상태에서는 액션4를 그대로 쓰는 게 좀 부적절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액션4는 요 i가 그 선형으로 늘어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를 할 때에만 쓰기가 편한데, 지금은 요 i 값을 변경시켜 가지고 while문이 여러 번 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가 선형으로 순회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나선형으로 돌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션4를 그대로 쓰는 거는 좀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액션4 중에서도 일부만 쓸 건데, 여기 공백 부분은 현재 우리가 공백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백 부분은 쓰지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사인 모드가 true일 때나 false일 때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일단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큰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토큰을 푸시하는 이 작업도 당연히 써야겠고요. 그 다음에 순회가 끝났을 때 토큰에다가 이제까지 수집한 토큰들을 푸시하는, 토큰스에다가 토큰을 푸시하는 이 작업도 결국은 써야 되긴 하겠죠. 자, 이 부분을 같이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백 처리하는 부분을 빼놓고 이 부분을 일단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액션4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렇게 복사를 해올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일단 여기에 있는 주석들은 일단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액션4가 펑션이었기 때문에 이 펑션에서 사용했던 여러가지 리턴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은 for문하고 달라서 명시적으로 i를 증분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한 번 더 돈다고 해서 증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작업을 해볼게요. 이 리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컨티뉴로 바뀌어야 되는데, 대신 이 컨티뉴로 바뀌면 while문을 한번 여기서 끊겨가지고 while문을 한번 더 돌게 되는데, 여기서 컨티뉴를 해버리면 뒤에 있는 요 i 증분하는 게 작업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i++를 같이 넣어줘야 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리턴이 있으니까 컨티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i++를 넣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런 작업들을 놓치게 되면은 알 수 없는 곳에서 에러가 나서 디버그를 할 때 좀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IDX는 없죠. 이제 I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LNG는 LMT라는 걸 쓸 거니까 LMT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쳐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고쳐서 그 액션4를 썼을 때랑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쳐할게요. 자, 그러면 AAA, 펑크, 펑션, BBB 이렇게 나오죠. 이게 기존에 있던 출력값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인식 작업이라고 하나요? 액션4에 있던 요 기호 처리 인식 작업들은 원활하게 잘 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요 사인 모드 이하 요 부분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한 개씩 한 개씩 해결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뭐냐면, 펑크가 좀 기호로 분리된 거죠. 펑크가 기호로 분리된 건 일단 막아야 되는데, 펑크가 기호로 분리된 이유는 이쪽 부분에 있다고 했죠. 지금
이 문자열에서 펑크 F까지 들어온 상태의 요 while문에서 좀 F가 들어온 상태. 현재 펑크 F에서 요 F가 요 캐릭터가 F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처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얘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큰에다가 토큰을 푸시죠. 그동안 펑크를 모아놓은 거를, 요 커런트 사인인데 이거를 이쪽이죠. 펑크 펑션, 펑크 F에서 F가 나왔을 때 이쪽 부분에서 지금 커런트 사인, 그러니까 펑크까지 모아놓은 거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펑크가 되겠죠. 요 펑크까지를 지금 펑크 커런트 사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커런트 사인을 지금 토큰에다 푸시하는 겁니다. 근데 펑크는 우리가 알지만 펑크는 예약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약어는 펑션뿐입니다. 펑션뿐이기 때문에 얘는 기호를 탐색하다가 기호가 끝나면 무조건 지금 커런트 사인으로 해서 여기 푸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일단 이 부분을 하나 더 쓸 건데, 이 커런트 사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호랑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인 트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인 트리라는 클래스 인스턴스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약어가 커런트 사인하고 일치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면 커런트 사인을 토큰에다가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 작업이 잘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근데 아시다시피 사인트리라는, 우리가 만든 사인트리라는 클래스에는 아직 해즈라는 게 없어요. 지난 영상에서 사인트리가 어떤 기호를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이 딱 필요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this.has 해서 턴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초에 기호들이 add가 되면 이 science라는 배열에다가 사인을 하나씩 다 넣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떤 예약어를 add한다 하면은 science에다가 전부 다 넣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cience에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그 자바스크립트 API 중에 include라는 게 있어요. include라는 것에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대로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include라는 API가 있으면 사이언스를 출력해서, 리스트를 출력해서 include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일이 이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인트리라는 클래스에서 이렇게 일치하는 API를 직접 제공해주는 방식이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지금이야 이렇게 단순한데 나중에 또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has를 추가했고요. 그러면 signtree.has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console.log를 찍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console.log를 표시를 해서 콘솔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가 잘못됐죠? 지금 일치하는 예약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일치하는 예약어가 있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가서 보시면 여기 사인이 지금 여기 사인하고 좀 동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인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사인스죠.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스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럼 일치하는 예약어가 없고 지금 여기 바뀌었죠. 출력값이 AAA, 그 다음에 펑크 없어지고, 그 다음에 펑션 BBB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치하는 예약어가 없을 때는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얘는 어떻게 보면 망한 사인이잖아요. 망한 기호인데, 망한 기호라도 망한 기호가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있죠. 이걸 망한 기호라고 하면은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불일치 기호의 첫 번째 글자 있죠. 그러니까 불일치 기호의 첫 번째 글자는 일반 토큰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제 탐색을 할 때 만약에 펑크다 그러면 F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 F 글자를 일반 토큰으로 푸시해요. 왜냐하면 얘는 앞으로 기호가 될 가능성이 없는 애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냥 그 F는 그냥 사인 콜렉터에다만 넣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토큰에다가는 넣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토큰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애들도 토큰으로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애들은 토큰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죠. 그죠? 만약에 FUNC인데 아까 봤듯이 UNC라는 예약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F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UNC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걔도 돌려줘야 돼. 그래서 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i를 인덱스 번호를 출발 인덱스 다음으로 변경한다. 자, 이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 인덱스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한 적이 없죠. 출발 인덱스는 언제 정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IDX 스타트는 0으로 놓고, 이 IDX 스타트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만약에 펑크다 그러는데 우리가 F에서 시작한 이유가 F가 앞으로 펑션이라는 예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F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한 거잖아요. 사인 트리 점 체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F로 시작하는 예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true가 나왔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처음 나온 부분, 이제 그 부분에서 IDX 스타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처음에 이거죠. 사인 모드가 false일 때, 한마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기호가 처음 시작할 때의 부분인데 거기에 이 지금 만약에 펑크에서 F가 사인 트리 점 체크에서 CHR이 들어가죠. 우리는 펑션이라는 예약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펑크에서 F가 나왔을 때 여기서는 true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호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IDX 스타트 이거를 초기화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IDX 스타트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IDX 스타트는 I 해주면 처음에 펑크라는 애가 어디서 시작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콘솔을 찍어볼까요? 그래서 IDX 스타트 체크해서 그 다음에 CHR하고 그 다음에 이 인덱스 번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DX 스타트 체크 F, 펑크의 F죠. 펑크의 F고 그 다음에 얘는 인덱스 번호 3번이다. 이렇게 잘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IDX 스타트가 I가 됐죠. 로고는 지워줄게요. 그러면 IDX 스타트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아까로 가봅시다. 이제 일치하는 예약어가 없을 때 불일치 기호의 첫 번째 글자는 일반 토큰으로 푸시한다 할 때, 자, 불일치 기호의 첫 번째 글자라는 거는 출발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출발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는 str의 IDX 스타트가 되겠죠. 그럼 얘를 어디다 넣어요? 지금 여기 지금 토큰 처리를 여기서 해줬는데 이거는 기호가 있을 때 얘기니까 여기다 넣어주고요. 일단 사인 모드만 false를 시킨 상태에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토큰에다가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를 출발 인덱스 다음으로 변경한다 해서 I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컨티뉴를 해주면 FUNC에서 F 다음으로 인덱스 번호를 변경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while문으로 가겠죠. 그러면 CHR이 U가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F 다음으로 되돌아가서 U가 다시 테스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치하는 예약어가 없어서 지금 AAA, 펑크 펑션, BBB 이렇게 로고가 찍혔는데 일단 토큰이 어떻게 출력되는지와는 상관없이 특별한 이상 없이 while문이 잘 돌았죠. 그게 아까랑 다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인덱스가 변경돼서 앞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무사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게 약간 나선형으로 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뭐 FUNC까지 갔다가 다시 UNC까지 갔다가 이런 작업이 이 부분에서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while문에서 CHR이 어떻게 도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글자의 순환성 체크해서 CHR을 찍어보고 인덱스 번호까지 같이 찍어볼게요. 어떻게 돌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의 순환성 체크 0, 1, 2, 3, 4 여기 AAA, FUNC, 펑크까지 가서 7까지 가죠. F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예약어가 없다는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에 U로 갔죠. 이렇게 글자의 순환성 체크 U로 가서 다시 4로 돌아간 겁니다. 여기 4, 5, 6, 7 그 다음에 UNC, F, U 그래서 일치하는 예약어가 없음 여기 한 번 더 나오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로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하고 상관없이 일단 4, 5, 6, 7, 8 그다음 다시 8로 가서 9, 10, 11 12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감아 돌아가는 포문처럼 선형이 아니라 while문으로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나선형의 물자열 순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F가 나왔으면 여기 또 펑크 펑션 할 때 F가 나왔으면 이 F에서도 당연히 그 이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로직을 좀 다듬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생각해 봐야 될 로직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일단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